그다음에 2024년도 국내 인구 이동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통계들이 많았는데 우리 경남 지역을 볼 때 지난해 2024년도에 그 20대 청년들만 봤을 때 한 11,000명 정도가 경남을 떠났답니다. 그 뭐 떠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이제 문제점으로 저는 직업 제대로 된 그렇죠.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이런 등의 이유로 수도권하고 이제 부산 지역으로 좀 많이 이동이 되었다고 일자리나 교육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그죠. 근데 일단 경남 부산도 떠나는데 뭐 우리는 경남은 부산으로 가지만 또 부산도 어디 통계도 아마 부산서도 상당한 그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이제 수평적 이동해봐야 그거는 답이 없는 거고 뭐 경남 갔다 부산 갔다 부산 갔다 경남 갔다 하는 거는 이거는 별 문제가 없는 거고 이제 볼 때 이제 이거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경남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이 진짜 좀 애정 어린 눈으로 이걸 좀 예산 투입이나 어떤 각종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환 경상대 우리 경제학과 명예 교수님 분석이 재밌네요. 좋은 대학을 찾아서 간다. 좋은 대학을 찾아서 부산이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나서 그죠?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뭐 상위권 대학에 뭐 그렇죠.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우리 그 뭐 핵심 도시도 중요하고 핵심 도시도 하지만 과연 진짜로 계획을 하거나 하려면 그죠? 서울대를 내지는 서부도서권에 있는 명문대학을 그 가져온다고요? 지방으로 분산을 하면 하기야 그러면 뭐 남아 있는 건축이 대학이 총장처럼. 명문대가 될란가? 그죠? 그리 되겠죠. 만약 서울대를 네. 밑으로 내어 보내면 대전으로 보내거나 뭐 우리가 협치를 하면 서울에 있는 대전 보내갖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다른 대학이 예? 뭐 진주 오면 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례로 그리 하면 아마 서울에 남아 있는 대학이 다시 서울대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대학의 문제는 저는 뭐 전문가들이니까 그 말씀이 뭐 맞겠지만 대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이제 어차피 시대가 좀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이제 부하 상태가 이미 온 거는 확실하고 이게 이제 어차피 지방으로 이제 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의 목소리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점차 작아지죠. 왜 인구가 줄면서 그럼 수도권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지금도 서울 및 수도권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그죠?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뭐 저기 거의 한 절반쯤 되죠. 절반 300명 국회의원 중에 수도권 서울 및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쯤 되니까 정치적 그 정책을 결정하는 뭐 관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우리 정치권도 국회의원 숫자도 거의 뭐 수도권 절반쯤 차지하니까 하기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수도권에 사니까 있으니까. 그건 참 암담하죠. 이게 풀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역 대학에 뭐 장상환 그 명예 교수님 말씀이 뭐 저는 틀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뭐 좋은 대학이 있으면 당연히 많은 청년 인구들이 오는 건데 근데 온다 하더라도 이제 계속 이 지역에 틀을 잡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진주가 마련이 돼 있는가? 좋은 일자리 혹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자체가 좀 연계성을 갖지 않으면 저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 아닙니까? 이걸 어떤 시대적 물결을 돌리려고 하면은 이 지역에서 뭔가 특별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대책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 요 대책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시책이나 진짜 대규모의 프로젝트, 국가적 프로젝트를 통하지 않으면 풀기가 좀 힘들지 않나 이 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핵심 도시처럼. 그래서 그렇게 핵심 도시를 해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죠? 이제 핵심 도시 투어처럼 이제 이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뭐 이제 반강제적인 뭔가 어떤 그러한 정책들이 이제 계속 시도되지 않으면 분산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정부가 취하지 않으면 뭐 지방은 여전히 영원히 뭐 이제 피폐하고 그렇죠. 피폐할 야 수밖에 이번 기회에 그냥 우리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청와대 어차피 없으니까 그죠? 용산 저 대통령실을 이번에 그마 다음 대통령이 지방으로 옮기지 그냥 우리 옮기면 대통령실을 옮기면 그죠? 어차피 각 부처는 지금 세종시로 옮겨졌잖아요. 뭐 국회도 옮기고 그리 해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그런 계획적인 우리 그 새로운 지도자 그런 분 안 나타날까? 좀 이게- 그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 가지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도 저는 중요한데 지역을 위해 선택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민들은 그런 지역의 공약을 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 그렇게 하면 예, 정치적 압박은 좀 될라나? 뭐 지금까지 뭐 편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지만은 뭐 그런 정권이 있었습니까? 다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위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시행이 되고 이번에 그 제안을 합시다. 뭐 지역 편중도 계속되고. 대통령 후보한테 대통령실을 지방으로 옮기자. 어차피 지금 뭐 차기 정부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그죠? 다시 용산으로 들어갈지 다시 청와대로 들어갈지 모르잖아 지금 미지수인데. 그러니까 지역으로 가서는 혁신도시 2조차도 지금 오리무중이고 뭐 또 정권이 바뀌어야 이게 뭐 되고 이게 모든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저는 좀 못마땅한 거고. 저는 그 선거 때 그런 걸 좀 그 감안을 합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 나의 주권을 위임하는 우리 그 대표자를 뽑는 거죠. 국회의원이든 뭐 시장 군수든 뭐 이죠. 뽑을 때 기준이 뭐냐? 우리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뽑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왜냐? 그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도 되거든요. 정치 지도자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집도 가지지 않고 있는데 과연 요 우리 지역을 잘 살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자기는 여기 살지도 않는데. 역대 진주시장들을 봐도 그런데 그런 운동을 펼칠 필요가 없다. 그게 곧 내 재산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 지역민 입장에서 보면. 그죠? 뭐 하다 보면 뭐 만약에 또 임기 끝나면 서울 가버리고 다 그러는데 저는 뭐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지도자가 뽑다. 여기 사는 사람을. 예? 그러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좀 힘이 약하나? 영향이 적을까? 아니 뭐 어차피 그거는 뭐 국회의원의 역량에 따라서 뭐 예산을 가져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하는 것들은 있는데 이제 지역의 입장으로서 볼 때 이제 기존과 같은 방식이라면 이게 세대 속도는 빠른데 세대 속도와 발전 속도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세대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뭘 한 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나 주의들이 그냥 그렇게 이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이 하기야 모든 뭐 인적 자원 인물들 그죠? 우리 지역이 낳은 인물들 그다음에 여기서 생산된 우리 그 부가가치나 뭐 이런 금융 이런 뭐 그죠? 부 이런 게 전부 서울로 계속 올라가니까 인물들도 나오는 분들도 보면 거의 뭐 수도권에 살지 않으면 공천을 못 받으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래도 다음 선거 때나 얻을 때는 진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내지는 우리 지역에 하나라도 보탬이 되려 그러면 자기 집이나 따나 있어야 더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되니까 참 안타깝죠. 모든 게 서울 집중화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계획이라는 게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은 있죠. 정치적 부담이 이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감을 지더라도 뭔가 지역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안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20대 청년 인구가 계속 떠난다. 이거는 뭐 진짜 획기적인 국가적인 뭐 프로젝트나 국가적인 시책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아마 지속될 겁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될 것이고
안 그래도 지금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 새끼는 낳으면 제주도 보내라. 그게 뭐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 계속되는 건데 이게 아마 가속화되거나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경남도에 경남 지역에 100만 이상 도시 하나 있는데 그죠? 창원시 100만이 무너지겠다 뭐 걱정하고 있는 창원마저도 그런데 세계 시군을 합해가 만든 창원 특례시가 자칫하면 특례시의 자격도 박탈될 정도로 그렇고 그 뭐 인근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인구 계속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미 뭐 수도권에 있는 서울 주변 인천한테 제2의 자리를 뺏긴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고. 네, 진주 있을 때 잘하자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래도 이제 진주는 대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청년 인구가 상당히 이제 이 비율이 높은 편이니까 이제 있는 이 청년들을 어떻게 지역에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정책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거든요. 일자리를 잘 만들어주고. 근데 그게 좋은 기업체를 키우거나 유치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유치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기업들도 자꾸 이제 외주로 이제 빠져나가고 하는 게 그냥 기업 뭐 백인 기업체, 백인 사업체가 뭐 하나 다른 지역으로 갔다 이게 그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악순환이 계속돼요. 이게 고리를 자꾸 이게 물고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기업체한테 또 물어보면 그죠. 기업체나 우리 뭐 좋은 인재를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가요. 그렇지. 거꾸로 이제 이게 우리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좋은 기업체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가고 기업체한테 물어보면 좋은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서 서울로 가야 되고, 그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상승작용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 지역만 피폐되는 거죠. 획기적인 군주가 나오기를 참 한번 기대해 봅시다. 획기적인. 네. 획기적인 군주가 되려면 뭐 두 번 세 번 할 생각을 해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냥 한 번이라도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나와가지고 진짜 진주가 이렇게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이 시점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두루뭉실하게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떤 부분 진주가 가진 장점, 단점, 뭐 위험 요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정치권에 요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훌륭한 힘이 있는 막강한 정치인을 진주가 한번 배출해 보자. 그런 것도 좋은 시민 운동 중에 하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진주가 낳은 어마어마한 그냥 막 전국에서도 막 아주 파워맨을 하나 배출하는 것도 진주 지역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겠죠. 좀 모르겠습니다. 뭐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진주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슈퍼맨이 필요한. 그러니까 슈퍼맨이 필요한. 대통령을 하나 대통령을 한 사람 배출하면 좀 나을라나? 뭐 될려나? 합천은 뭐 전두환 대통령을 배출해도 별 달라진 게 별로 없지 싶은데. 그것도 배출 지역에 돈 많이 준다고 또 난리치고 있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20대 인구가 자꾸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지역 경쟁력 차원에서도 상당히 손실이고 이제 미래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암울하죠. 예, 뭐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만 남는 그죠? 농촌 지역이 지금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고 지금 노인들만 있는. 그래서 일단 연초부터 이런 통계들이 이제 속속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게 시대 상황을 대변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냥 이게 그렇구나라고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지역을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하는 분들이 정치인들이 진짜 진솔하게 좀 이 문제를 좀 접하고 좀 대책을 좀 마련을 해보는 정말 슈퍼맨 같은 분이 한번 좀 나타나서 문제 해결을 좀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달해 보면 연초부터 뭐 희망을 가지고 근데 올해 희망을 가지는 아이템을 가지게 했는데 왜 이거 전부 암울한 이야기만 그렇네요. 정초에는 좀 보름까지는 새해인데 그죠?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 저 희망적인 이야기 좀 발굴 좀 해보십시오.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